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녀는 14살의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고, 한때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에게 복수를 계획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대한 분노와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화려함과 성공으로 채워진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젤리나 졸리라는 한 여성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뜨거운 사랑과 끊임없는 스캔들의 중심에 서야만 했을까요? 안젤리나 졸리는 1975년 배우 존 보이트와 마르셀린 베르트랑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할리우드 가정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이미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졸리가 겨우 1살이었을 때 아버지 존 보이트는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며 가정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배신은 어린 졸리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어머니 마르셀리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졸리의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경제적 어려움에 지쳐가는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며 졸리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개성과 유난히 도톰했던 입술, 키 크고 깡마른 체형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충분했죠. 고등학교 시절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었고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따돌림은 그녀를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었고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며 자신을 펑크 아웃사이더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바뀌었고 연기 수업을 중단하며 장례 지도사가 되고 싶어 시신방부처리 수업을 받았을 정도였죠. 14살이 되던 해 졸리는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엄마,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싶어요. 놀랍게도 어머니 마르셀리는 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딸이 몰래 어둠 속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졸리는 남자친구와 함께 어머니의 집에서 2년 동안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반항심과 고립감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죠. 그러나 졸리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깊은 우울증과 자해의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졸리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모든 것이 너무 어두웠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죠. 졸리는 문제아였고 누구와도 진정으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자해까지 해가며 정신건강도 통제불능이 되어갑니다. 불면증과 섭식장애를 겪으며 온갖 약물을 시도하기도 했죠. 완전히 고립되고 절망에 빠져 마치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자 졸리는 과감하고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겨우 19살이었던 졸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마음속 깊은 생각들이 그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 외에도 졸리는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녀의 초기 오디션은 통과되지 못했고 너무 어둡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3년 후 그녀는 더욱 끔찍하고 기이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는 청부업자를 찾아가 자신의 삶을 부탁했지만 업자는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일이 정말 당신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 달만 더 생각해봐요. 그 순간 졸리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멈춰 세운 그녀는 다행히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살 정신병동에서 3일을 보내면서 그녀의 인생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5년 영화 해커스에서 만나게 된 영국 배우 조니리 밀러와 사랑에 빠진 졸리는 이듬해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색 고무 바지에 남편의 이름을 자신의 피로 새겨넣은 흰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이 파격적인 결혼 생활 뒤에는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졸리는 결혼한 그해 영화 폭스파이어 촬영장에서 만난 모델 겸 배우 제니 시미즈와 불같은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졸리는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제니와 결혼했을 거예요.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니 시미즈의 증언입니다. 졸리가 다른 남자들과 연애하는 동안에도 자신과의 비밀 연애가 수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졸리도 자신의 사랑과 정체성에 대하여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동성연애 경험을 고백하며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밝히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성별로 나누지 않아요. 나는 사람을 사랑할 뿐이죠. 졸리는 대중의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때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998년 영화 지하에서 비운의 슈퍼모델 지하 카란지를 연기하며 골든 글로브를 수상했지만 역할에 너무 깊이 몰입한 탓이었을까요? 그녀는 조니리 밀러와 이혼합니다. 사실 조니리 밀러 역시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운명적인 두 번째 만남이 찾아옵니다. 영화 푸싱틴 촬영장에서 빌리 밥 손튼을 만난 겁니다. 문제는 손튼이 배우 로라던과 약혼한 상태였고 졸리 역시 배우 티모시 허튼과 교제 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꽃이 튄 두 사람은 각자의 연인을 버리고 2000년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약혼자가 촬영장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나 연락까지 끊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라던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졸리와 손튼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충분히 로맨틱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기이한 행동은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묘했습니다. 서로의 피 한 방울을 담은 로켓 목걸이를 차고 다녔고 레드카펫 위에서 노골적인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한 시상식에서는 손튼이 방금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왔다고 말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손튼은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중독되어 2시간만 떨어져도 견딜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적인 사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파국을 맞습니다. 2002년 졸리가 캄보디아에서 아들 매덕스를 입양하자 손튼은 갑자기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그녀를 떠나버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결별에 졸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달라졌죠.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버지 존 보이트가 최악의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2002년 보이트는 딸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내 딸 안젤리나는 심각한 정신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젤리나의 결혼이 파탄날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아기의 엄마가 된 졸리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쳤다는 아버지의 증언 때문에 아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웠고 결국 법적으로 자신의 이름에서 보이트를 삭제하며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어버립니다. 보이트가 졸리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아들을 안고 짐도 버린 채 택시를 타고 도망쳤을 정도였죠. 2004년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캔들이 터집니다.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촬영장에서 졸리는 브래드 피트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피트가 당시 미국의 연인 제니퍼 애니스턴과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촬영장에서 두 사람의 케미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두 사람이 트레일러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 목격했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늘 붙어 다녔죠. 2004년 말 피트와 애니스턴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니스턴은 남편이 점점 차갑게 변하는 걸 느꼈고 크리스마스 휴가도 따로 보냈습니다. 2005년 1월 피트와 애니스턴은 이혼을 발표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언론과 대중은 졸리를 가정 파괴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졸리는 강력히 부인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한 걸 봤기 때문에 절대 유부남과 사귀지 않아요. 아내를 속이는 남자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증거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혼 발표 불과 3개월 이후 두 사람이 케냐 해변에서 아들 매덕스와 함께 행복한 가족처럼 휴가를 보내는 파파라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결정타가 터집니다. W 매거진의 가정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이 1960년대 부부 컨셉으로 찍은 화보가 실린 겁니다. 마치 피트와 애니스턴이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가정을 졸리가 대신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었죠. 이 화보를 본 제니퍼 애니스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졸리와 피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촬영 중 사랑에 빠졌다고 인정했고, 피트는 심지어 제니퍼와의 결혼 생활은 지루했다. 안젤리나를 만나고 진짜 삶이 시작됐다는 잔인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애니스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고, 전 세계 애니스턴 팬들은 졸리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졸리와 피트는 비난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할리우드 최고의 파워 커플이 되었죠. 2006년 5월, 나미비아에서 딸 샤일로를 출산했고, 그 사진의 판권을 410만 달러, 약 50억 원에 팔았습니다. 당시 역대 최고가였죠. 이후 베트남에서 팍스를, 에티오피아에서 자하라를 입양했고, 2008년에는 쌍둥이 녹스와 비비엔을 출산했습니다. 쌍둥이 사진 판권은 1,400만 달러, 약 170억 원에 팔렸어요. 아이들의 사진 판권으로 수백억 원을 벌어들여 전액 기부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는 두 사람은 무결점의 아이콘처럼 보였습니다. 2014년, 아이들의 그림이 수놓아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동화 같은 결혼식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브래드와 졸리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대중에게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 졸리는 어머니 마르셀린을 난소암으로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56세였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을 때 자신도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감한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두려워진 졸리는 유방 절제술을 선택했고, 수술 후 2년 만에 또 다른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졸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주저없이 나서서 이번에는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19일, 할리우드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힙니다. 졸리가 브래드 피트와의 이혼을 신청한 겁니다. 이유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밝혔죠. 그러나 충격적인 디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16년 9월 14일, 개인 전용기 안에서 피트가 술에 취해 15살 아들 매덕스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는 겁니다. 졸리가 말리려 하자 피트가 그녀까지 밀쳤고,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렸다고 합니다. FBI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피트는 약물 및 알코올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치명타를 입혔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피트가 영화 얼라이드 촬영 중 프랑스 배우 마리옹 꼬띠아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았죠. 꼬띠아르는 즉시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피트가 또다시 촬영장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믿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5년 넘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2021년 가장 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와이너리 샤토 미라발의 소유권 분쟁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구입한 이 와이너리는 결혼식을 올린 곳이기도 했죠. 졸리는 자신의 지분을 러시아 억만장자에게 팔았고, 피트는 격분했습니다. 피트는 졸리를 고소하며 악의적으로 회사를 해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졸리 측은 피트가 이혼 이후 보복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죠.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6 아이 중 5명이 아버지의 성 피트를 버리거나 버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피트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졸리 측은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브래드 피트는 또 다른 연애설에 휩싸였습니다. 피트는 2022년부터 27살 연하의 보석 디자이너 이네스드 라몬과 교제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두 사람은 결별했습니다. 2024년 말, 마침내 졸리와 피트는 양육권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5년간의 전쟁이 끝난 거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졸리에게는 숨겨진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졸리와 발 킬머가 비밀 연애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파티에서 함께 목격되었고 매우 친밀해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부인했죠. 1997년, 졸리는 롤링스톤즈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믹 제거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졸리는 당시 20대 초반의 신예 배우였고, 믹 제거는 이미 전설적인 록스타로 자리 잡은 인물이었습니다. 믹 제거는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졸리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믹 제거는 당시 슈퍼모델 제리 홀과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졸리와의 관계는 불륜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졸리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믹 채거의 행동을 비난하며 졸리를 유혹적인 악녀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졸리는 영화 알렉산더 촬영 중에 콜린 파렐과 열렬한 로맨스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애정을 과시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끝나고 맙니다. 파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젤리나는 너무 강렬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태풍 속에 있는 것 같았죠. 2025년 현재 안젤리나 졸리는 여전히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입니다. 또한 유엔 난민기구 특사로서 인도주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6자녀와 함께 LA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아버지 존 보이트와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보이트는 손주들에게 헌신적인 할아버지가 되었고 졸리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그 자체입니다. 14살의 동거, 극단적 시도, 청부업자 고용, 피 묻은 결혼식, 동성연애, 유부남과의 불륜, 가정 파괴, 그리고 5년간의 진흙탕 이혼 소송까지. 안젤리나 졸리의 인생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스캔들과 비난을 이겨냈습니다. 상처받은 소녀에서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로, 논란의 중심에서 존경받는 인도주의자로, 그리고 여서 사이의 헌신적인 어머니로 거듭났죠. 2025년 현재 졸리는 공식적으로 싱글입니다. 하지만 그녀 주변에는 항상 소문이 끊이지 않죠. 여서 사이 모두 어머니 편을 들고 있으며 아버지 브래드 피트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육권 분쟁은 끝났지만 프랑스 와이너리 샤토 미라발의 소유권 분쟁은 피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커리어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피트는 2024년 영화 울프스에서 조지 클루니와 함께 출연했지만 흥행에 실패합니다. 그의 이미지도 이혼 스캔들로 크게 타격을 입었죠. 반면 졸리는 마리아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컴백을 이뤄낸 거죠. 졸리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수많은 실수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가정 파괴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사랑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 문신을 한 펑크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아이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제 인생을 구했으니까요. 지금 졸리는 남자 없이, 스캔들 없이, 오직 자신과 아이들만을 위해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맨 진정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뒤에 숨겨진 진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할리우드 스캔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